버짓이 너무 크면 연출할 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도 버짓을 좀 줄여서 하신 건 아닐까. 농담이에요. 나중에 삐지지 마시고요. 어쨌든 좀 여러 후배들이나 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가장 선배님이세요. 경험도 극장 운영 경험부터 시작해서 홍보 마케팅, 뭐 제작, 연출, 뭐 심지어 영화제,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운동, 뭐 너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또 본인 할 이야기를 좀 추가시켜 주시면 되지 않을까. 김종환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예전에 그 동숭 시네마텍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. 지금은 사라져서 이제는 모르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 프로그램 팀을 운영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했던 경험하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R&I라는 그 홍보 마케팅 회사하고 바른생활이라는 이름의 홍보 마케팅 회사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또 쭉 했었거든요. 청년 필름이라는 이 영화사를 만들기 전에 이제 이 제도권에서 영화를 했던 건 그런 일을 했었고요. 그 전에 이제 영화제작소 청년이라고 지금도 있는 독립영화 단체인데 그 독립영화 단체에서 독립영화 만드는 일도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런 자리 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이 형 어디가 그래서 나 그 CGV에 뭐 이거 하러 가. 독립영화 좀 그만해!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 출발이 독립영화였고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예술영화 뭐 이런 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상업영화도 하고 독립영화 하는 건데 제가 그 이런저런 저의 경험을 가지고 처음 독립영화를 이제 그 청년 필름에서 했던 게 이제 후회하지 않아라는 영화였는데요. 그때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경험 갖고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관객들을 그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독립 영화도 혹은 이제 좀 뭐 예술 영화도 관객들을 많이 만나려면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. 하나는 스타 마케팅이었고 한 가지는 그 이게 좀 관객들이 넓어질 수 있는 내적인 조건을 가진 영화여야 된다. 이 두 가지였는데요. 이제 후회하지 않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 마케팅을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했던 거였는데 감독이 스타도 아니고 배우도 스타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스타 마케팅을 할 거야 했을 때 저는 그들을 스타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타성이 있는 배우들 지금은 너무 신인이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영화가 나올 때쯤 되면 혹은 그 이후에 이들이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저는 감독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이성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는 그 독립영화계에 조금 알려진 감독이지만 이후에 그래도 스타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고 배우들도 그런 스타성이 있는 배우들을 이제 캐스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후회하지 않아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좀 그걸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만드는 독립영화들에는 그 원칙을 그래도 조금씩 견지해 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연출하는 영화든 아니면 저희가 제작하는 영화들 이렇게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은 스타가 아니지만 이후에 스타가 될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.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스타성을 좀 중점에 두고 좀 배우를 캐스팅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스타를 발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도 제가 좀 그것에 좀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린 확장성이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영화 안에. 그게 이제 제가 그 동순 시네마텍에서 일할 때 제가 영화를 고른 기준도 그런 거였어요. 이거는 영화 아무리 좋아도 자기 혼자 좋아하고 끝날 영화가 있고요. 누구에게 이렇게 권할 영화가 있는데 자기 혼자 좋아하고 끝날 영화는 나는 제작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영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. 자기 너무 좋은데 누구한테 이렇게 권했을 때 욕먹을 만한 영화 혹은 취향을 너무 타는 영화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. 야 너 그거 왜 나한테 소개했어? 나 그거 보고 뭐 끔찍했다. 너는 너무 좋아할지 몰라도 뭐 이런 영화들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그런 영화를
취향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 좀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 때 확장성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이제 배급 혹은 마케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스타성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스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배급하는 동안에 이제 그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 GV를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아 같은 경우에는 한 70번 이 정도 한 것 같고요. 제가 연출했던 영화 중에는 친구 사이가 제일 많이 GV를 했었는데 85번을 제가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괜한 짓을 벌여가지고 사실은 뭐 요즘 독립영화는 막 GV를 막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. 사실 뭐 영화로 이야기하면 끝날 일인데 그걸 관객들 앞에서 감독이랑 배우가 막 설명을 하고 그거에 또 어떤 그 관객들은 막 그 영향을 받고 자기가 해석해야 되는 것을 감독이 해석해 주는 것에 따라가거나 평론가가 해석해 주는 것에 따라가는 어떤 보면 수동적인 관객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좀 이렇게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이 독립영화가 아직 한계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다가 이제 스타를 만들어야 뭔가 이렇게 극장에서도 그렇지만 극장 이후에 부가판권으로 넘어가서는 더더군다나 그 스타가 없는 영화의 경우에 선택받기 어려우니까 뭔가 화제성도 만들고 그러려면 GV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가 제작한 영화가 흔들리는 물결이라고 이제 진명현 대표님이 홍보도 해주시고 배급도 해주신 그런 영화인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. 생각보다 잘 안 된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지금 곰곰이 따져보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 심희섭, 고원이 둘 다 이제 스타성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그들의 스타성이 대중적으로 검증은 아직 안 됐고 이제 영화로 들어왔을 때는 확장성이 있는 영화였느냐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영화 제작 전에 좀 미주수였어요. 이 영화는 좋아도 사람들한테 권할 것 같지는 않은 어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제가 이제 연출했던 그 장편 데뷔작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가 좀 주도적으로 배급도 하고 마케팅도 해봤는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흔들리는 물결이라는 영화를 제작할 때는 내가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믿고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감독과 PD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따라간 편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성공을 못하면서 내 생각이 맞았나? 뭐 이런 내가 좀 고집을 필 걸 그랬나?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확장성이라는 측면 내적으로 가진 확장성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인 소재냐 뭐 아니면 장르적이냐 뭐 여러 가지 그가 있겠는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좀 많은 관객을 만나려고 하는 영화라면 그게 목적이 아니면 상관없지만 목표가 나는 많은 관객을 만날 거야 그게 내 목표야 라면 그건 좀 대중성 면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아닌가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7분을 넘게 쓰셨는데요. 아니 뭐 그래도 선배님이신데 뭐 어떡하겠습니까. 좀 어찌됐든 본인이 제작을 하시고 배급 홍보 마케팅의 경험감이 있으셔서 좀 보니까 김종관 감독님께서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배급을 염두에 두시고 좀 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. 약간 저는 오히려 방점은 스타도 포함되어 있는 확장성. 그러니까 어찌됐든 캐스팅의 측면에서 바라보던 좀 이게 내러티브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던 일정의 좀 확장성을 갖는 영화가 대중적으로 좀 성공하지 않겠냐. 근데 그렇지 않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좀 본인 입장에 좀 어려운 부분 사실은 있다라고 고백을 좀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꼬리를 물고 좀 연결이 되네요. 장거재 감독님이 좀 세 번째 편수는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아까 잠 못 드는 밤이나
회오리 바람이나 한여름 판타지 예를 들었지만 한여름 판타지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진명현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이동진이라는 어떤 약간의 스타, 예, 뭔가 좀 마케팅적으로 이제 그분의 것들을 타면서 이제 굉장히 입소문 퍼지고 이랬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브이라이브 토익이라던가 무엇보다 그 작품 자체가 가졌던 어떤 힘들이 결부가 되면서 좀 일정하게 3만 이상의 거의 4만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했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장가자관도 고민되시지 않겠어요?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? 앞으로도 이제 뭐 만약에 영화를 또 제작을 하고 또 연출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거는 또 이제 만약에 그런 툴들이 활용이 안 되면 이건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이게 극영화 중심으로 좀 저희가 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. 네. 물론 이송일 감독의 영화는 꾸준히 시네마들에서 계속 하고는 계시.